림팩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태평양의 군사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 처음 출전하는 작은 잠수함이 하나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잠수함 이종무함.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작은 잠수함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활약을 펼친다. 잠수함 운영한 지 10년도 안 되는 나라 그 잠수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전쟁 보호 게임에서 최종까지 남아있던 배가 한국 잠수함이야. 1999년 텐덤 트러스트 훈련에선 세계 각국의 해군들이 모두 격침시키지 못한 만톤급 미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우리나라 잠수함이 어뢰 한 방으로 두동강내 원샷, 원힛, 원킬이란 극찬을 받는다. 또 2004년 림팩 훈련에서는 10만 톤급 미 해군 최신의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소를 비롯한 15척의 수상함을 전멸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는 눈부신 활약을 펼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최강의 전략무기 잠수함.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잠수함의 비밀을 만나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1200톤 209급 디젤 잠수함과 1800톤 214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은 높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에게 소모적인 방어 작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은 보다 강력한 잠수함을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원자력 잠수함. 미국은 1954년 세계 최초로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렇다면 원자력 잠수함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핵연료를 이용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 바다에 나가면은 6개월 이상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도 1000m 이상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구조를 만들고 길고 크게 이 핵잠수함이 작전하는 주 지역은 대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밖에 없습니다. 유럽 지역, 인근 지역이나 우리나라 이게 대륙봉 이렇게 좀 섬도 많고 이렇게 낮은 이런 나라에는 재래식 잠수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음이 안 나요. 물속에서 배터리 연기로는 살살살살 추진력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자력 잠수함보다 더 좋아요. 원자력 잠수함은요 물속에서 시끄러워요. 왜? 그 원자력 그 리액터 쿨링 저희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그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미국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 그 워게임에서 못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조용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 추진력을 배터리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 잠수함 추진력으로서는 살아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인근 해안은 디젤 잠수함을 위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얕은 바다와 대륙봉, 그리고 섬이 많아 잠수함이 숨어서 은밀하게 작전을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칠흑같이 어두운 해저를 유유히 탐항하는 잠수함은
형체 없는 유령과 같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움직인다. 단단한 유선형 구조에 물 셀 틈 없는 외벽. 마치 바다의 사냥꾼 상어처럼 소리 없이 은밀하게 적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느닷없이 펼쳐지는 기습 공격. 어뢰 발사. 적이 어뢰를 탐지하고 당황하고 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어뢰는 센서에 해당하는 음향 탐지부, 공격에 필요한 탄두부, 표적을 향해 주행하도록 통제하는 유도 제어부, 어뢰 주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추진 전지부, 프로펠러와 방향타로 구성된 추진 후부로 이루어진다. 적함 여러 척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자망, 사망! 어뢰 스탠바이. 발사. 발사! 잠수함엔 다양한 어뢰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바다 밑에 숨어서도 여러 척의 수상함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선유도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표적에 가능한 한 원거리에 있으면서 실제 잠수함의 소나는 탐지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표적까지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면서 선을 통해서 선유도의 소나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면 이제 선을 끊고 어뢰가 직접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선유도 어뢰는 발사 초기에 모함인 잠수함의 탐지 능력으로 어뢰 오차를 통제하고 어뢰가 적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엔 유도선을 끊고 자체 탐지 능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의 어뢰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잠수함에 그보다 더 작은 어뢰 한 발로 10,000톤, 10만 톤이 넘는 대형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어뢰가 지닌 버블젯 효과 때문이다. 수중에서 어뢰가 탄두가 폭발하게 되면 전방위로 폭발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수상 표적도 폭발을 가겠지만은 그 옆쪽으로 물 옆쪽으로 그 폭발의 위력에 의해서 물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밀려난 물들이 수압에 의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중의 충격을 선체에 가해서 함을 거의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표적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피해를 받게 되는. 자망, 사망! 빙산에 가려 적이 아함을 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뢰 발사. 발사! 명중! 격침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건 고래가 음파로 물밑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잠수함도 음파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 밑은 100m만 내려가도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 펼쳐진다. 이때 잠수함에 눈이 튀어주는 건 소리, 바로 음파다. 잠수함은 전후 좌우로 음파를 읽으며
복잡한 바다 지형을 파악하는 건 물론 적함의 위치와 종류, 움직임까지 상세히 읽어낸다. 레이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자파를 이용하는 장비이지요. 그래서 전자파를 우리가 송신을 해서 그것이 이제 물표에 표적 타겟에 이제 맞아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을 해서 탐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소나는 그 전자파 대신에 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송신해서 음파가 표적이나 주변의 타겟에 맞아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탐지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음파는 온도, 수압, 밀도 등 바다의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하고 표적에 따라 탐지되는 음파의 주파수 대역도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잠수함은 보통 5 내지 7종류의 소나를 장착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다. 소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잠수함의 주 탐지 센서인 수동 음탐기, 바다의 귀래를 회피하기 위한 귀래 회피 음탐기, 능동적으로 음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능동 음탐기, 자신의 소음을 분석하는 자함 소음 분석 장치, 표적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동 측거 음탐기, 중거리 저주파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선측 배열 음탐기, 액티브 핑으로 적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수 음탐기, 장거리 저주파 표적을 탐지하는 선배열 예인 음탐기로 나뉜다. 바닷물에서 소리의 속도는 초당 1500m로 공기에서보다 4.6배 빠르다. 바다에서 가장 빨리 전달되는 정보는 소리, 즉 음파인 셈. 소나는 작동 원리에 따라 크게 패시브, 수동형 소나와 액티브, 능동형 소나로 나뉜다. 먼저 패시브, 수동형 소나는 적함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분석해 상대 위치, 특성 등을 파악한다. 그에 비해 액티브, 능동형 소나는 잠수함에서 음파를 쏴 그 음파가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분석해 상대 위치, 특성을 파악한다. 일단 능동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음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죠. 패시브 소나는 내가 표적에서 나오는 신호만을 듣기 때문에 표적이 나를 잘 모른다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패시브 소나만의 장점도 있고 액티브 소나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소나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여러 개의 소나, 그러니까 내가 배에서 액티브 소나도 달고 다니고 패시브 소나도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소나를 복합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고. 동해로 접어들면서 한류를 만나 수온이 낮아지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 탐지 거리를 재산출하고 공격 문제를 해결하라. 네! 최대 접촉거리 2000야드, 수심 200m, 수압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최대 접촉거리는 최대 접촉거리 1000야드. 좋아. 동해에서 음파의 전달 특성하고 서해나 남해에서 음파의 전달 특성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그 성능도 그 해역의 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소나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계절이라든가 그다음 해역에 따라서 한 10배 이상의 탐지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잠수함의 소나가 발달할수록 수상함은 소음을 줄이고 잠수함 소나의 탐지를 방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자 잠수함은 소리가 아닌 배가 만들어내는 물결, 항적을 읽어내는 수준으로 또 한 번 진화한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물결 흔적을 추적해 정확도를 높인 웨이크 호밍 어뢰다. 모든 수상함은 주행을 하면 그게 항적이 났게 됩니다. 이 항적을 웨이크라고 하는데요. 그 항적을 탐지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뢰 방식을 그 웨이크 호밍 어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항공기는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살포한다. 기뢰는 물속에 떠다니거나 바다 밑에 박혀 있다가 잠수함을 감지하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에 기뢰가 뿌려지면 잠수함의 활동 반경은 극도로 좁아지고 위험해진다. 이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무인 잠수정이다. 무인 잠수정에는 센서가 있어 모함에서 조작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바닷속 구석구석을 항해하다가 기뢰를 발견하면 자폭하여 제거한다. 잠수함이 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가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는 무인 잠수정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 활약이 기대된다.